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만을 위한 인생 주치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입니다. 지금처럼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섹션별로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동을 할까 하지 말까, 이사를 할까 하지 말까, 그리고 이직을 할까 하지 말까, 연애를 할까 하지 말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런 어떤 여러분이 고심하고 계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네 가지의 동물 중에서요, 한 가지를 마음에 드시는 동물을 고르시면 되시고요.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사슴, 네 번째는 악어입니다. 네, 이 네 가지 동물 아래에 숨겨진 숫자를 확인하시고요. 그 숫자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동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물 아래에 숨겨져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코끼리는 1번이고요. 그리고 곰은 4번이고요. 사슴은 3번이고요. 악어는 2번입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하신 동물 아래에 숨겨진 숫자를 확인하셨다면 그 숫자에서 제시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요. 1번부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1번부터 카드가 제시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뽑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결정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결정일까 아닐까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부분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는 선택을 일단 추진하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 카드의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 강아지가 이렇게 그 어떤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수레를 타고 스피드를 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요 앞에 그냥 앉아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력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라, 스피드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볼 예정이지만요. 여러분의 결정이 지금 해야 되는 결정인가 아닌가를 살펴봤을 때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스피드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일단 지금 그 카드에서 주는 암시는 좋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5가지 섹션으로 나눌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그 섹션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부분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선택인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한번 답변을 카드가 제시해주는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직이고요. 두 번째는 이사, 세 번째는 투자,
네 번째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외의 선택에 있어서에 대한 카드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한 개 한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직, 이사, 투자, 연애와 결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선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직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조금은 불안정하고 미완성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기는 하지만 그게 직장에서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직장으로 새롭게 어떤 그런 색깔을 달리하는 방향성에서의 전환은 조금 지금 반대고요. 좀 무리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새롭게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운에 대해서는 유리한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짐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부분들은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다가 사업을 하실 생각을 지금 현재 결정하시려고 하신다면 사업은 조금 그 시간을 두고 기회를 더 엿봐라. 지금 바로 시작하기에는 본인의 지금 상황이나 그리고 또 본인의 지금 현재 결정으로 인한 추진력에서의 전략이 조금은 미완성된 전략이다, 미숙한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선택은 미루셔야 되고요. 같은 직장에서 직장끼리 옮기는 그 일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왜 직장에서 사업을 보류해야 되는지, 또 사업에서 직장으로 가는 거 왜 보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같은 분야의 직장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어떻고, 다른 분야의 직장으로 옮겨갔을 때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직장에서 사업으로 옮겨가는 거. 지금 직장에서 사업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앞에서도 미완성이라고 되어 있고 미숙하다. 아직 사업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전략에 있어서 미숙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자칫하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이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를 탄다. 그리고 소송에 휘말린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장을 내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소송수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계약이 본인한테 자칫하면 구설 시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사업장을 마련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본의 아니게 고객들로 하여금 구설 시비수를 타서 본인에게 그렇게 크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장 생활 하시다가 사업으로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을 조금 더 미루면서 더 전략과 기회를 엿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두 번째, 사업하시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시려고, 이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접으시고 이직을 하셨을 때 직장 생활을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마음적인 어떤 안정감, 편안함 밖에는 없어요. 금전적으로 성취를 보기에는 직장으로 이동하는 게 그렇게 크게 좋은 이동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그냥 내가 작게 벌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이 이직을 다시 직장으로 가시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돈이시라면 직장 생활로 옮겨가시게 되면 본인한테 금전적인 풍요로움은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직을 하셨을 때 현재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러면요. 세 번째. 네, 여러분이 그러면 같은 계열에서 직장을 다른 회사로 옮겨갔을 경우, 같은 분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야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봤더니, 지금까지는 조금 본인이 해 오셨던 그 몸담아 계셨던 분야에서 조금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지루함도 많이 느꼈대요. 그런데, 회사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똑같은 분야인데 회사만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또 새로운 감정, 열정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본인이 분야는 안 바뀌었지만 회사도 바뀌고 직장의 업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정을 붙이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기실 때 같은 분야로 옮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그거를 결정하셔서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야 말고 다른 쪽의 직장으로 옮겨가실 경우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거기서 본의 아닌 어떤 애정 문제에 휩싸여서 내가 망신수를 당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야 이외에 분야의 직장 이외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실 때 지금 하시는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옮겨가신다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이성에게 조금 이렇게 그 이성 문제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결단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잘 끊어내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끊어낼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계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분야로 직장을 옮겨가시는 거는 별로 불리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맨 처음에 카드가 빨리 결정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가져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력에 있어서 일단 이지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 이지군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쪽의 이지군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계통으로 이직하시는 것만 좋다. 그게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분야로 새롭게 이직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굳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같은 분야의 직장에서 회사만 옮기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본인한테 유리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직을 안 하심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요. 이 두 번째 카드 이사. 네, 이사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사를 했을 때 네, 여러분이 이사를 했을 때 어떤지는 일단 지금 카드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카드 이사 문제에 있어서의 답변에 있어서는 일단 금전적으로 풍요로움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사를 하셔서 새롭게 옮겨가는 집에서 어떤 그 풍수상이든 아니면 어떤 그 집의 기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대책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쫄라맨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사를 가시게 돼서 주거용 그 주택, 그러니까 주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거주용 주택으로 사시고 나중에 또 파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익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집이 그 집을 가서 내가 경제 활동에서 이익이 많이 날까요?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이사를 통해서 이익이 날까요? 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집을 거주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매도를 하실 때 그 집으로 인해서 이익이 날까요? 를 물어볼게요. 아이고. 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이익이 날까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파는 게 더 이익이 날까요? 이사를 했다가 나중에 되팔면서 이익이 나는 집일까요?를 봤더니 일단 지금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거주 목적으로 지금 새롭게 이사를 하시려고 하는 집에서 일단 내가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오고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행복해질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렇다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내가 풍요롭고 여유로워진다라는 거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요 중간에 있는 남자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 같은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이 어떤 계시를 주고 있고 암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이사가는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난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금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나서 그걸로 인한 수익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이사 가시는 집에 나중에 사시다가 나중에 거주하시다가 되파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나냐라고 봤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되파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집 자체에서 거주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마 안 파시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집에 이사를 가시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보다는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여러분이 그 집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요. 일단 이사운은 살펴봤고, 네. 세 번째, 투자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 이외에 새로운 어떤 수익이 없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를 살펴보려고 지금 어떤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새로 하시는 투자는 조금 예민하게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카드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남자가 이 여자한테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있죠. 남자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려고 하면 그 시기가 조금은 오랫동안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서 왜 투자도 단기 투자, 장기 투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단타 치는 거는 불리하고요.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그리고 주식에 투자할 때, 그리고 이건 나 자신에게 투자할 때.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도 투자잖아요. 그쵸?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할 때, 나 스스로에게 투자할 때. 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로 투자에 대해서 뽑아를 봤는데요. 일단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운도 좋은 것처럼 부동산 투자운도 나쁘지 않대요. 아무리 이제 정부 규제라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진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많이 옥죄고 쫄라맨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이 이사운에서 보여진 것처럼 거주용으로 투자하시면서 나중에 이익을 보시거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왜냐면 여기선 장기가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볼 때 오랫동안 사시다가 나중에 한 10년 뒤 이렇게 해서 장기로 투자를 가져가시는 거는 부동산 투자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든 또 여기 단기 투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단타든 장타든 별로 좋지 않대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에 목적점을 안 두고 자꾸 투자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힌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나한테 수익성도 떨어진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별로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 자신한테 투자해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도 알 거예요. 지금 동전이 9개나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시는 게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하는 투자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어디 내가 이렇게 힘써서 뭔가 하는 거 말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빠른 기간에 스피드를 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투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1순위가 자기한테 투자, 2순위가 부동산에 투자, 세 번째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말 것,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까지는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네 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네 번째, 연애와 결혼. 지금 거기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도 지금 할 생각도 없고 결혼도 만약에 안 하셨다면 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막 로맨스나 애정에 대해서 갈구하거나 찾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행복한 게 더 좋을 수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렇게 딱히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그래도 선택은 해드려야 되니까 연애를 했을 경우와 결혼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경우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안 시작한 사람 네 지금 연애를 해도 될까?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해도 될까? 그 다음에 여기 결혼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될까 이렇게 세 개 한번 뽑아 볼게요. 일단 연애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건 아무도 없는 분들 아직 솔로로 계신 분들이 이번에 연애를 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봤더니 지금 보게 되면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금전적인 금전운을 도와줄 수 있는 연애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진로나 직업에 있어서 방향성을 줘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게 한다거나 그리고 직장인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연애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전적인 이익,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금전적인 이익이 도모되는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이 새롭게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두 번째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 계속 연애를 하는 게 좋을까 봤더니 지금은 조금 정체기에 있는 연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서도 암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랑 연애를 계속 지속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결혼까지 갈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오랫동안 만나서 내가 조금 헤어지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책이다. 그래서
지속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뭐 유의미한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일단 지금 이런 인연과 안 만나본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금전적인 기운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연인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만난 사람은 조금 정체기에 돌입해가지고 만나든 안 만나든 본인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 각자의 케이스에서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별로 좋지 않네요. 결혼하게 되면 일만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만약에 솔로이셨다가 새롭게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그냥 그런 어떤 개념으로만, 친구처럼 연인처럼 이런 관계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결혼까지 안 가는 게 좋고, 왜냐면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일만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헌신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만날까 말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계속 만날까 말까 하고 지금 고민하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 두 분 다, 이 두 케이스 다 그냥 연애에서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결혼까지 가기에는 내가 일이 너무 많다. 일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요 4가지 종목 이외의 선택에 있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랜덤이죠. 지금 그 성이 지금 벼락을 맞아서 부서지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 올렸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업적이나 성과가 지금 여러분이 이외에, 지금 요런 4가지 섹션 이외에 결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 카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조금 미루시고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자칫하면 이제껏 쌓아왔던 업적이나 성과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서 물거품인지 한번 볼게요. 왜 지금 선택을 미뤄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대답의 명확성을 위해서 원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왜 물거품이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나의 삶이 자포자기가 되는 선택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내가 수고롭게 해왔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다 자포자기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선택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지금 5가지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네,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되는 결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네, 그러면 이 악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려고 하시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그 선택 자체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선택에 대한, 지금 선택하시는 부분에 대한 암시는,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은 미숙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선택이 내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모양새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숙하게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선택은 이제껏 해오던 일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조금은 미숙하다, 미완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앞서서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는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선택에 있어서 한번 어떤 선택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미숙하게 시작하게 되는 이 선택을 종목으로 나눠 볼 건데요. 일단 저는 5가지 그 종목 섹션으로 나눌 거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 첫 번째 이직, 두 번째 이사, 세 번째 투자, 네 번째 연애와 결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 외의 선택.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직, 이사,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연애와 결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그 외의 선택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직. 네, 일단 이 지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간에 지금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새롭게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직장을 재정비하셔야 되는 시기가 돌입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 카드에 있어서의 암시는 조금 미숙한 시작이기는 해도 이직에 있어서는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여 가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4가지 형태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볼게요. 여러분이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 사업으로 갔을 경우, 그것도 이직이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가실 경우,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같은 분야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갈 경우, 그리고 마지막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지금 분야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살펴볼게요. 어떤 쪽의 이직운이 좋은가? 직장 생활 하려고 하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직운. 일단 지금 그 경기라든지 사회적인 흐름은 안 좋은 시기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직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 쪽으로 옮겨가시는 어떤 이직운을 가져가신다면 꼭 하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맨 땅에 헤딩하고 내가 새로운 도화지에 밑그림 그리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조금 미숙한 어떤 선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지금 다니신 직장 생활을 일정 부분 그만두고 새롭게 사업으로 운영돼 나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금전적인 이익이 많아진대요. 그것도 여러분이 능력을 배양한 만큼.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직운을 선택을 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직운을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강력 추천입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직장 생활로 가면 어떤가 살펴봤더니 지금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가 지금 직장생활로 다시 돌아가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좀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옮겨가시는 것 같은데요. 직장으로 옮겨가시는 게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사업을 접고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직장이랑 인연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다시 직장으로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직에 있어서 찬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으로 이렇게 다시 가시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되는 직장이랑 인연이 되어서 내가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은 계열이지만 다른 쪽의 회사로 옮겨갈 때, 그러니까 분야는 같은데 다른 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옮길 때 어떤지를 봤더니 일단 지금 그 같은 분야로 이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직하는 회사, 그러니까 새롭게 옮겨가서 인연 짓는 회사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는 1인 다역을 할 수 있다. 일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 또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서 어떤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는 하는데요. 단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좀 지칠 수가 있고 또 쓸데없는 잡일까지 맡을 수 있으니까 잡일은 좀 이렇게 잘 스스로 잘 제거하고 쳐내고 중요한 일 그리고 내가 승진하는 데 있어서 어필할 수 있는 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목적을 두신다라고 하면 네, 지금 같은 분야에서의 이직은 좋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 전혀 다른 분야로의 직장생활,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직장생활 이외에 전혀 다른 쪽으로 직장생활 하는 거는 어떤가요?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첫 번째 카드 요 맨 처음에 뽑은 카드에서 주는 암시에 있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조금 미완성이다 미숙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하시고 계신 분야 말고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셨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내가 그 마음적으로만 재밌고 즐겁고 새롭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가기에는 내가 재밌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금전적인 보상은 조금 적어서 내가 조금 금전적인 어떤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결과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니까 괜찮고 그리고 같은 분야로서의 이직은 좋을 수 있으나 요 마지막 전혀 다른 분야로서의 이직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 것 같으면 그냥 가라. 대신 금전적으로 이익이 나려고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요. 일단 직장에서의 이직 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 이사, 집에 대한 거.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운기가 왕성해져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좋은 운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집이랑 인연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사를 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새롭게 이사 가시는 집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지 어떤 쪽으로 이익을 줄 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집에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했을 때 좋은 운을 가져갈까요? 에 대한 카드고요. 이 두 번째, 이 집에서 내가 거주하다가 나중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 시점에서 이익이 나는 집일까요? 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상대평가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이사가는 그 집에 있어서는 그 집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왜 가정이 있으면 가족 간의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일의 창출이 좀 되는 집이다. 그런 쪽에서 일거리가 많아져서 발복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새롭게 이사가는 집에서의 경제활동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집이랑 인연 맺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또 가족 간의 화합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되어 있고, 이 집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되팔 때 그 매도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집일까요?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엄청 좋대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대출도 조금 적게 되고 대출 규제도 많아지고 또 어떤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하게 가져가는 시기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새롭게 이사하는 이 집에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는, 팔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빵빠레가 불릴 만큼 여러분에게 어떤 금전적인 어떤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 집이니, 네, 이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사를 계획하신다라고 하면 꼭 이사를 하셔서 좋은 운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가요?를 봤더니 네, 지금 투자 시기로는 조금 불리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오고 그냥 안정적으로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돈 날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더 하면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네, 부동산 투자, 거주 목적 말고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그리고 또 나 스스로에게 투자. 네, 이렇게 한번 세 가지 투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어떤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뿌듯한 마음만 든다라고 되어 있는 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팔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좀 오랫동안 걸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단타는 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썩 돈도 안 되네요. 새롭게 투자하는 거. 거주 목적 말고 부동산에 있어서 새롭게 그냥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 주식 투자는 어떤가를 봤더니 내가 양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새롭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항상 그 시기에서 오르면 팔까 안 팔까 거기서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서 손해볼까 말까 해서 또 그 시기를 못 봐서 또 놓치게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돈이 물리거나 날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마지막 나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건 어떤가? 나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것도 지금 하지 말래요.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뭔가 스스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시기에는 조금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든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차라리 그 시기에 그냥 고기나 구워 먹고 즐거운데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맞지. 더 이상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아껴가지고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하지 말래요. 대신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 가는 거는 대찬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더 이익이 나고 그리고 또 거주하는 주택을 나중에 새롭게 매도했을 때도 차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거주용에 있어서 부동산을 잘 인연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가시는 거.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지금 연애와 결혼.
지금 여러분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카드가 지금 약간 화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연애든 결혼이든 내가 지금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좀 많다라고 보이는 카드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연애 대상이 없으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 네,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게요. 그리고요, 또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지금 애인이 있다면,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과 계속 연애를 해도 될까요? 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나왔네. 이렇게 뽑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각자의 케이스에서 만난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네, 지금 세 가지로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상대평가를 해볼게요. 좋네. 네, 지금 보니까 아직 솔로이신 분들,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가져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화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연애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연애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그 투자하고 차라리 여기 아까 쉬라고 한 것처럼 스스로 즐거운 일에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연애는.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 네,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지속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인연성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내가 마음속에 안정감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뿐더러 좀 가끔씩 티격태격해서 합병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인연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금전운이 쇠락하거나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금전적으로 옆에 사람한테 헌신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인 어떤 수익원이 생긴다, 금전운이 안정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여러분이 벌든 그 사람이 벌든 일단 그 연애를 지속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만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요?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연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요 사람이 이렇게 그 이동하는 거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봤더니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어떤 그런 그 높낮이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안정적으로 더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결혼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안 만나셨던 분들은 지금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대신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애 결혼을 안 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일정한 조건의 만남을 가져서 선이나 소개팅을 받아서 결혼하시는 거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애를 제하고 그냥 만나서 결혼하시는 어떤 그런 뭐 중매, 소개팅, 뭐 선 이런 걸로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결혼 카드는 좋게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요. 일단 지금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거 이 네 가지 섹션 이외에 마지막 그 이외의 카드, 이외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지 여러분 일단 지금 요 앞에 요런 선택 이외에 다른 결정에 있어서 어떤가요?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그 결정을 꼭 하시래요. 그렇게 되면 좋은 운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금 결정이
성과가 많이 나는 결정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결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 앞에 4가지 섹션 이외에 다른 쪽에서의 선택을 하시는 거는 꼭 해라, 추진해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좋은 운이 올까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날까요를 한번 원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1인자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되게 많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일단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추진하셔서 네, 올바른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이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부디 이 설명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서 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어떤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네, 그러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지금 선택하시려는 어떤 그런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과 결정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좋은 선택일까요? 를 봤을 때, 네, 지금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와 마음이 조금 따로 노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다른 쪽으로 가든지, 조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타에서 우유부단해짐을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영상에서 드리는 어떤 카드에서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보시고 빨리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카드에서는 내가 결정해서 우유부단해지다 보면 2가지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에서 2개 다 못 잡을 수가 있고 2개 다 못 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보이는 카드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5가지 섹션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직이고요. 2번째는 이사고요. 3번째는 투자고요. 4번째는 결혼과 연애고요. 연애와 결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외의 선택에 있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직, 이사, 그 다음에 이게 투자, 그 다음에 요게 연애와 결혼,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 다른 결정.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결단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추진해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의 이직은 일단 찬성이다. 대신 결단력과 행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빨리 움직여 가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직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업으로서 했을 경우의 이직, 그 다음에 2번째,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직장 생활로 옮겨갈 때의 이직,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야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갔을 때의 이직, 4번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야에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로의 이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했을 경우, 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도 행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여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업으로서 이직을 하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진력을 가지고 빨리 스피드 있게 나아가라.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좋은 선택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지금 장군이 말을 타고 지금 말이 기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칼도 지금 뽑아 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결정하셨다면 직장생활 과감하게 네, 그만두시고 새롭게 사업을 이룩하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가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 대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잘 관두시고 새롭게 사업하시는 거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장으로 다시 가시는 경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전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결정을 내리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직장으로 가셨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냐라고 봤을 때 내가 마음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다. 직장으로 가서 내가 원래 사장님이었고 사업가였고 하다못해 어떤 대규모의 어떤 장사를 하거나 소규모로 하더라도 내가 마음 편히 그 주인으로서 활동성을 했는데 다시 직장생활 하시면서 감정적으로 조금 피폐하고 나의 삶이 조금 스스로 위축되는 방향성으로 가기는 해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더 큰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직장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서 어떤 배워가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어떤 알게 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때문에 다른 또 새롭게 직장 나중에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종잣돈이 쌓이게 되면 또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접고 직장을 들어가시는 거는 본인한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익이 되는 선택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오히려 다시 직장생활 하시면서 종잣돈 모으시면서 거기서 배워지는 어떤 아이디어나 경험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장으로 가시는 것도 저도 대찬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은 계열로 다른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어떤지 이분 같은 경우엔 재정비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 같은 분야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고달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하시고 계시는 분야를 같은 분야로 또 다른 직장으로 가시는 거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이직운에 있어서 같은 분야로의 이직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야로 다른 쪽의 회사를 옮겨가실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분야 말고 새롭게 가면 어떠냐를 봤을 때 새롭게 가래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실 것 같으면 그건 대찬성이고요. 그런 생각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은 행동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같은 분야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로 이직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관심 있는 분야로 나아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잘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직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단지 같은 분야로의 직장생활의 이직은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2사. 2사는 어떤가?
네, 지금 현재 이사운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사를 해서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는 어떤 주택이 인연성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이사한 집에서 좋은 운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뭔가 시작이 되고 경제활동도 되고 이익이 남고 이런 집이 아니라 그냥 환경만 바뀌는 이사다라고 되어 있어서 집만 바뀌고 내가 그렇게 그 이사한 집에서 발복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굳이 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쪽에 이익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사운에 있어서 내가 그 인연되는 집에서의 경제활동은 어떤가요? 일단 별다른 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가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매할 때 매도 시점에서 이익이 날까요? 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지금 보게 되면 그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는 내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양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분이 외벌이었을 경우 만약에 뭐 한 분은 경제활동하고 안 하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같이 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고 또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더 없어져가지고 내가 둘 중에 한 분이 집에서 쉬셔야 되는 결론이 나는 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있어서 새롭게 이사를 가서 내가 경제활동에서 안정성을 얻기에는 조금 불합리할 수 있고요. 대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거기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 시점에 이익이 남는 집일까를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대출을 지금 대출 규제가 많다 하더라도 대출을 이빠이 내가지고 만약에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매도 시점에서의 이익은 조금 난대요.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굳이 이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 집은 그 집 자체를 인연지어서 경제활동이 왕성해진다기보다는 나중에 사시다가 되파실 때 이익이 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세 번째 투자운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왔네요. 여러분이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투자 시점이라고 보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남자가 다리를 꼬고 어깨 한쪽은 이렇게 그 허리춤에다가 올리고 지금 큰 돈을 딱 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의 기회다, 적기다, 투자의 적기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묶여 있고 투기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주식도 지금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혼란의 상황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투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한테는 투자운이 좋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투자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좋을까요? 일단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주식,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 우와, 일단 보게 되면요. 지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썩 좋지 않은 방향성이다. 아까 이사운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내가 거주 목적 말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별로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썩 이익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는 단타 쳐라라고 되어 있어서 주식을 만약에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서 내가 이익을 봐라, 행동력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라. 대신 내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그 천사가 여기 저울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경중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익과 손실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와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게 되면 투자로서 이익을 많이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 번째, 나 자신에 대한 투자는 진짜 좋대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간에 나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뭔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지식을 닦아가고 하는 것들은 다 좋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재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의 적기다. 그래서 지금 어떤 쪽에 투자를 할까요를 봤을 때 1등이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 2등이 주식 투자하는 거, 3등 부동산. 부동산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요, 지금까지, 네, 투자운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네 번째. 연애와 결혼운. 연애와 결혼운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마음을 결정했으면 추진해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내가 뭔가 지금 새롭게 인연을 지어야 되는 순간이 왔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할 거고요. 내가 지금 솔로였는데 새롭게 연애를 할 경우, 그리고 내가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연애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각자의 케이스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아직까지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 새롭게 인연 지으면 좋을까요? 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결혼을 해도 될까요? 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인연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감정적으로도 행복해지고 명예적으로도 상승하는 인연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되는 인연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찾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으로 가는 연애를 하고 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뭔가 방향성도 없고 삶의 목적도 안 맞는 사람이랑 계속 그냥 인연을 지어가고 있는 형국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나고 계시는 분들랑은 인연성에서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까 여기처럼 새로 만나는 사람이랑 인연성을 짓는 게 더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요 마지막, 그러면 각자의 변수에서 그럼 이 사람은 헤어지고 새롭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새롭게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인데, 이 마지막 카드에서 얘기해주는 거는 결혼은 조금 심사숙고해봐야 된다. 대신 이 사람이랑 인연을 지을 만은 하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는 나와서 조금 따져볼만 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라, 결혼 꼭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결혼할 생각을 가져볼 만은 하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새롭게 만난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할 만은 하다라는 카드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연애 대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지금 만나고 계시는 연인이랑 헤어지고 새롭게 만난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사람은
결혼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인연이 된대요. 네,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 이 4가지 섹션 이외에 그 외의 선택에 있어서 좋은가를 살펴봤더니 일단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정신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상이 돌아오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결정을 일단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의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왜 머리가 따르는 거랑 마음이 내키는 게 다를 수 있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쪽에서 선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머리가 내키는 쪽으로 하지 말고 마음 쪽으로 내키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선택은 옳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더 많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의 명확성을 위해서 원카드로 한번 볼게요. 이미 칼을 뽑았다. 대신 여기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칼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는데 지금 뭘 쓸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랑 마음이 시키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마음이 따르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행동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결정이 지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결정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나의 카드를 살펴봤고요. 지금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좋은 결정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대반전의 결과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쪽으로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대반전이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선택이 부정적인 쪽, 안 좋은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발복해서 좋은 상황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다운그레이드 되기도 하는 선택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5가지 섹션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지금 앞에 이제 장을 다 뽑아놔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선택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직하는 경우, 이직에 대한 선택, 이사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선택,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선택, 그 외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직에 대한 선택. 내가 지금 이직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사를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내가 지금 연애나 결혼을 한다면, 마지막 그 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첫 번째, 내가 이직을 한다면 어떠냐와, 일단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거나 하시는 사업보다 새롭게 지금 추진하는 일에서의 이직운이 되게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첫 번째 뽑힌 카드에서 내 결정의 암시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서 반전의 결과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쪽으로의 대반전이기 때문에 일단 이직 카드에서의 이직운은 좋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직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직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지금 이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본다면 네, 직장 다니다가 사업으로서의 이직을 할 경우, 또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실 경우,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야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마지막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예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셨을 경우에 이직은 어떤가요?를 봤을 때 네, 일단 이미 그 칼은 뽑았다. 그러니 행동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내가 그 이직을 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직장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행동력과 추진력과 신념만 가지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아무리 지금 경제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업하시고 일구어 나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직운이 좋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다니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업그레이드가 되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직장생활 하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카드는 다 뽑아봤고요. 두 번째, 사업하시다가 사업을 접고 직장으로 가는 거는 어떤가요? 를 봤을 때 지금 사업을 접을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벌어들여왔던 수익을 잘 재정비하고 정리하고 그거는 일단 묶어놓고 현금으로 묶어놓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다가 사업을 접고 직장 생활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축소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내가 사업하면서 이익 본 거를 다 회수해가지고 현금화 시켜놓고 그건 내 주머니에 차놓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안정적인 월급 버시면서 내가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다가 접고 다시 직장 생활로 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나는 어떤 더 큰 그 운명을 맞이하기 위한 지금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는 직장 생활로 가시는 거 괜찮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해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세 번째, 내가 같은 분야로서의 회사만 이직하는 건 어떤가요? 를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회사만 똑같은 분야인데 회사만 바꾸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이 카드에서 거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쟁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계속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 계속 둘 중에 한 명 선택되는 것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같은 분야에서 같은 분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이직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는 직장 생활 하시는 그 곳에서 쭉 유지보수해 나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로서의 회사만 바꾸는 이직에 있어서는 경쟁자 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마지막,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야 이외에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하시는 건 어떤가요? 를 봤을 때 그거는 대찬성이다. 행동력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내가 승승장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아까 이 앞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바꿔서 같은 분야 말고 아예 새로운 분야의 회사로 이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서 이직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새로운 분야에서 이직하는 게 좋으냐를 물어본다면 새로운 분야에서의 이직이 오히려 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직을 하셔서 명예적으로 상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제 이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좋은가요? 이사운이 좋은가요를 봤더니 이사오는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 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삶이 조금 피폐해진다. 그리고 또 구설 시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유혹에 내가 발목 잡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새롭게 이사를 해서 인연 짓는 부동산은 여러분에게 별로 좋지 않은 동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사하는 그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는데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 집을 인연지어서 경제활동을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나요?를 볼 거고요. 이거는 그 집에서 새롭게 이사하는 집에서 사시다가 다시 매매를 하실 때 매도 시점에서 이익이 남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둘 다 메이저 카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사하는 집에 이사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사를 가고 나서 나의 경제 활동이 좋아지냐를 봤더니 여기 보게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벌어놓은 수익이 눈에 보이듯이 날아가는 수익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자금, 벌어들인 수익이 새롭게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손실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버시는 것도 버시는 거지만 이미 벌어놓으신 거에 대한 손실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두 번째, 그러면 이사를 부득이 해야 됐을 경우에 그 이사를 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되팔 때 이익이 있을까요?를 봤더니 되파는 데 있어서도 이익은 그렇게 크게 없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안 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기한을 지금 계시는 곳에서 기한을 연장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예민하게 새롭게 이사할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두 번째 카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투자운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지금 투자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게 보이기는 하는데 단지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공부가 조금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투자운은 썩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투자는 좋은데 투기는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맹목적으로 어디 투자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예정이고요. 한번 볼게요. 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 네, 일단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상가만 투자하래요. 그래서 내가 살 거주지나 주택을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요.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팔 수 있는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이익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대출 규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쫄라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가에 주로 투자를 하셔서 화려하게 꾸며서 대파는 거는 좋을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셔가지고 상가를 임대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멋지게 꾸며가지고 나중에 권리금을 많이 받고 파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의 이익도 괜찮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게 되면 주식 투자는 어떤가를 봤더니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신 장기 투자하지 말고 단타를 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흐름을 잘 따져보시고 회사에 대한 공부도 잘 하셔서 투자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단기로 이익 단타 치고 빠지는 거 그거 잘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가 좋다. 주식운은 공부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세 번째,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게 좋은가를 봤더니 언어 공부하래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 많이 하셔서 거기에서 나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운이 다 좋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대신 공부 좀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네 번째, 연애와 결혼. 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도 새롭게 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어떤 상황이고, 연애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지속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이 생길 수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이분들이 연애 안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연애할 때, 그리고 연애 이미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만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런 각자의 케이스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연애 안 하셨던 분이 연애를 했을 경우, 두 번째, 이미 연애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랑 지속했을 경우, 그리고 각자의 케이스에서 결혼. 우와, 이 뭐야, 다 돈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카드, 지금까지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성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연애 상대가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적이게 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만약에 여러분이 새롭게 연애를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이어져 간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그거 일하기 싫어, 쉬고 싶어 이런다 하더라도 그래, 쉬어. 그러면 내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연애 상대라고 되어 있어서 돈적인 부분에선 되게 새롭게 인연 짓는 사람이 금전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두 번째, 이미 연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하는 게 좋을까를 봤을 때 지금 이 카드는 좀 특수적으로 봐야 될 게, 그 사람이랑 본인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화합은 잘 맞대요. 대신 그 사람이랑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해서 돈을 번다거나 같이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연인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손발이 잘 맞을 수가 있는데, 단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감정을 서로 읽어주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행복감을 얻으시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거를 얻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 만나고 계시다면 그 연애 상대는 금전적으로의 도모는 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대기는 하지만 행복감, 나한테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은 주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그래서 그건 선택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여기 지금 첫 번째 각자의 케이스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금전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의 결혼은 만사 오케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랑 각자 결혼의 인연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돈적으로는 되게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금전적인 상승을 위한 결혼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면 추진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마음적으로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사람은 돈적으로만 유리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본인이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결정과 고민에 휩싸였을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연애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요, 지금 연애와 결혼까지 봤고요. 마지막 그 외에 이 4가지 섹션 이외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종목 이외의 선택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 내가 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연되어져 가는 결정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맨 첫 번째에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목 이외의 나머지 선택, 이 선택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는 결정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쪽에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 답변의 명확성을 위해서 원카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려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라고 되어 있고 내가 모든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내가 케어해가면서 감내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정함, 정서적인 어떤 불안정함, 감정적인 어떤 격함,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그 결정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이 자꾸 걱정과 고민이 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이분들이 그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4번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로 한번 다루어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신청까지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실시간으로 크고 작은 도움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요. 타로마스터 카포제인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하셔서 멋진 삶, 행복한 삶, 스스로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